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송라이터 데이브 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 니어입니다. 네. 마른 장작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인을 떠나보낸 뒤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만능의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뉴스 농장 시작하기 전에 네. 댓글을 저희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막 사실 달리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적인 댓글들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네네네. 저희가 이 모든 것에 경청을 하고 있다. 네, 열린 자세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요. 이런 대인배적인 풍모를 한번 풍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해. 그렇죠. 야, 그래요.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한다. 우린 돼지 엄마랑 다르다. 뭐 이런 거를. 그래요. 우삼이 040님이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 맥주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 목소리 좋은 척 역겹지 않아? 그냥 김프로처럼 자기 목소리 같지가 않아. 역겨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죠? 네. 그 노래 부르는 사람 홍이삭? 네. 저랑 저죠. 맥주 설명하는. 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제가 뭐 어떤 체하거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뭐 말투나 어떤 뉘앙스가 좀 느끼하거나 짜증나게 들을 수도 있죠, 뭐. 네. 고칠까요? 고쳐지겠어요? 고쳐지지. 그럼. 아무렴. 뭐 이렇게. 그 말투 바꾼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마인드 71님. 많이들 실수하니까 굳이 태클 걸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듣는 김프로쇼라는 걸 생각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누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라고 하시는데 청취자가 왜 여쭤봐야 되는지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앞접법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읽고, 내가 썼나? 막 수줍게 엄청 소심하게 막 생각했는데, 김프로예요. 제가 했겠죠. 날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네. 저희가 고쳐보겠습니다. 네, 고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장함님께서 제발 쩝쩝 소리 좀 어떻게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진짜 듣기 거북합니다. 근데 김프로가 댓글 잘 안 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편집 더 세심하게 하겠다고 달았죠. 네. 발끈한 거지, 내가 볼 때는. 발끈은 아니고, 고백하자면, 상당히 덜어낸 게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맥주 먹어서 그런가? 뭐죠? 사실 뭐 우리가 방송 중에 뭐 먹진 않잖아요. 말버릇이 좀 있는데, 네. 뭐 그것까지 자세히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난 것 같아. 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 김 선생이 그게 네. 많아서 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덜어내는데 하다 보면 이제 다 걷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그럼요. 그거 다 저도 좀 있고요. 쩝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할게요. 네. 제뿌리님께서 불안당에서 겟아웃으로 영화가 바뀐 이유 네. 감독의 무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외적인 걸 끌어와서 재단하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그쵸.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뭐 현재 예매율 1위고 흥행물을 하고 있고 뭐 내용이 훌륭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다시 이제 달아주셨어요. 방송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봤어요. 둘 다 보고 작품이 더 나아서 그걸로 선택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약간의 SNS 상에서 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불편하게 느끼셨으면 죄송하고요. 뭐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예매율 1위 하는 영화가 골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비슷하게 많은 영화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작품성이 좋아서 저희가 계속 뭐 까대거나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거여서 요거는 그냥 작품의 내용만 봤을 때 겟아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라 그거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뒤로 순실이 그네님께서 실드를 막 쳐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짜잘한 내용을 가지고 영화 선정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그 밑에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댓글 좀 다셔가지고 순실이 그네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젬마7777님 SBS 기자들이 SNS도 거의 안 하고 일베도 뭔지 모르는 순수하고 컴맹들인가요? 정말 이런 실드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전직 직장에 애가 너무 넘치네요. 또 애정인데 정을 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난 홍어 이런 건 줄 알고. 아무튼 우리 참 김프로가 고생이 많아요. SBS 얘기하느라고. 네. 그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비판해 주시는 내용들은 다 새겨 듣고 있고요. 전문적인 제작진을 갖추고 검토를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인생의 애드립인 김선생도 있고 그렇죠. 거의 그 인생의 애드립인 거에 준하는 김프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도 이거 하면서 사실은 자괴감과 열등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왜요? 인기가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그럴수록 나는 뭘 가졌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김 선생이 드릴 말씀이 있지. 사퇴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또 이렇게 수줍은 스탠스. 수줍은 만족 데이브니어입니다. 여러분, 김프로님 말고 이제 데이브니어님이 얼마나 통찰 있고 말을 잘하시는지 댓글을 달 타이밍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석해드리면 댓글이 모자라다. 오늘부터 한 3일간은 저기 다른 댓글 자제해 주시고 몰아주세요. 쫙 좀 데이브니어에게 좀 몰아주세요. 쫙. 어떻게 알았지? 이 댓글 증후군이라고. 그렇지. 댓글이 이제 좀 떨어지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티스트는 사랑을 먹고 살거든. 그렇죠. 맞아요. 자, 바로 이어서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 술친굼 루리님. 축하드립니다. 음성 파일 보내주신 분이고요. 네. 네이버에서 오징어 할 때 5월이네 선크림 검색하시면 나오는 애터미 선크림 푸부인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멘트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멘트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멘트를 보내드리면 거의 100%에 가깝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디 메일로 보내야 하죠? 김프로 KIMPRO @preto.com FRETOE.com입니다. 그 팟빵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있으니까요. 그걸로 좀 많이 보내주시고 어쩌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보통 이제 선물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뭔가 제일 큰 게가요. 제주도 숙박권이니 하여튼 요거에 준하는 게 가고요. 사연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공이 많이 들어간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휴대폰으로 녹음하셔가지고 멘트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다 선물 쏴드리니까. 그렇죠. 하여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멘트 보내주실 때 조금 너무 다 수줍당 당원인 것 같아. 너무 작게들 하시잖아요. 좀 자신있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조금 조용한 데서 이렇게 스피커를 또 너무 앞에다 대고 하면 이 퍽퍽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좀 안 되거든요. 레몬 장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조금 떼시고 떼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좀 녹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녹음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포맷을 또 우리 최 과장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많이 보이는 아이디들 찍어가지고 릴레이 또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이것은 팩트. 세계 31개국의 에너지 수출.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 최초의 석유화학회사. 이것은 팩트. 독자 개발 화학 소재 60개국 공급.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의 팩트를 세계의 임팩트로.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김 선생, 나 제주도 갈 건데 숙소 추천 좀 해줘. 원하시는 걸 읊어보실까? 전망, 산책로, 아침엔 커피와 먹거리. 딱 나왔네. 녹색창 열고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검색.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전기객실 오션뷰,
올레길 4코스 초입, 표선해수욕장까지는 차로 1분, 1층엔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커피와 브런치까지. 어때? 완벽하지? 와. 김프로쇼 청취자 인증하면 10% 할인까지 딱! 이래서 김선생 하는구만. 나랑 갈 거지? 아, 뭐래. 녹색창 여시고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검색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달나라에 사는 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술친금 이벤트 하고 있다니까요. 후기 관련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시면 네. 뭐 이렇게 쓰시고 상품 받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 또 소연아범님께서 네. 하고 계시는 술친금 가셔가지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로님께서 제주도에서 예쁘게 운영하고 계시는 하얀 언덕 펜션. 제주도 갈 일 솔직히 많잖아. 야, 왜? 아니, 듣고 계시는 분들. 아, 그렇죠. 네. 제주도 많이 들어가시니까. 아, 그럼요. 많이 네. 가시죠. 하얀 언덕 펜션 빨리 예약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뉴스 농장,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고, 네. 이번에는 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5월 23일이라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첫 재판이 있었어요. 이 뒤로는 사실 이제 뭐 계속 뭐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이 있을 거라서 네. 조금 뉴스가 아니라 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녹음하는 날은 첫 재판이 있었으니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한 얽힌 얘기들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역시 갖고 왔거든요. 김프로 또 전문분이요. 법조평론가.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는 날은 그 전날인 25일 날도 이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틀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 뭐 이런 걸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 뭐 재판을 받을 일이 있어서 말이지. 몇 번이나 재판을 해야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쟁점이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막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기소하는 게 이 사람이 요런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기소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죄목이 보통 한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죄목을 놓고 뭐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뭐 뇌물죄 요거를 위반했으니까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으니까 뇌물이 아니다. 얘가 뭐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뇌물이다. 막 이거 수사를 하는데 뇌물죄를 가리는 재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흔적이 안 남으니까. 네. 이게 뭔가 딱 떨어지게 찍힌 게 없이 진술만 있으니까 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진술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뿐인 재판인 경우가 많아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뇌물죄를 비롯해서 18개나 돼요. 쟁점이. 이야, 그럼 뭐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3일씩 재판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흔치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요일날 재판이 열리면 네. 다음 기일은 뭐 다음 달 언제? 화요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대가 비슷하게 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한 게 있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된 재판들은 특검법에 3개월 내에 1심이 끝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은 일부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끝나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그쵸. 3개월 룰은 아니네. 그 룰은 아닌데 보통 1심의 경우에 이제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네. 구속을 해서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최장. 네. 기사에서 보니까 10월 16일인가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이 계속 되더라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식을 쓰냐면 진행이 되다가 네. 추가로 기소를 하죠.
그래서 추가를 기소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다시 되니까. 이제 길어지는 경우는 그렇게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추가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고 18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여러 가지로 덜 이제 부담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유례가 없이 되게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기는 한데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봐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빡빡하다. 네, 굉장히 빡빡하죠. 쟁점 자체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이 방송은 그러면 향후 6개월을 최장 6개월 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냥 일반론을 아주 일단 러프하게 던지는 거네요. 큰 이제 개요를 보고 네. 아 여기 이제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내용을 짚으시면서 네네. 이제 매일매일 쏟아지는 속보는 TV조선에서 화요일 목요일 2시 반에 오후 2시 반 김프로와 함께 보시는 것으로. 네. 근데 거기서 입는 옷을 거기 있어요? 그거 끝나고 이렇게 올 때는 양복을 안 입었던데? 코디 분이 그걸 갖다 주세요. 거기서? 매일.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옷을 입고 나가다가 거기서 코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땡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마이하고 뭐 하고. 그렇구나. 어쩐지 그래서 올 때 맨날 그냥 남방 입고 셔츠 입고 오는데. 근데 보니까 방송에서는 양복이야. 네. 그러니까 몇 개를 돌리는 것 같아. 네, 계속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반신만 나오잖아. 그렇죠. 바지는 안 갈아입겠네. 청바지는 그냥 입죠. 거기서도 처음에 이제 세미로 입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미하고 비슷한 이런 걸 하더니 점점 정장식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위에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댓글 실장님께서 맨날 타이 너무 예쁘다고 그냥 맨날 사진 올려주시고. TV조선의 센스입니다. 네, TV조선의 센스. 제 센스는 아니고. 그러면 날씨 더워지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6월, 7월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바지 입고 방송국 갔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위에는 정장에 넥타이 썼는데 아래는 반바지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슬리퍼 신고 밑에 슬리퍼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제 풀샷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갈 때는 그래도 청바지 정도는 입고 가죠. 네.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가지가 쟁점이거든요. 많기도 하다. 뇌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직권남용도 있고, 무슨 강요미수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92억 원의 뇌물죄 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뇌물은 받았다 돌려줘도 안 되고, 받았거나 요구했거나 약속만 해도 뇌물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받다가 돈을 다시 부적절해서 돌려줬으니까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했거나 약속했거나 요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7일 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 36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지난주 화요일에 재판이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 구치감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쓴 거죠. 전직 대통령이 쓴 걸로는. 머리도 올렸던데. 플라스틱 집게로 이렇게 머리도 고정을 하고 검찰 쪽에서는 부장검사 이제 8명이 출석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6명 새로 충원된 우리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6명이 이제 출석을 했고요. 혐의 사실이 18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2-3번 뭐 이렇게 재판을 열어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큰 틀에서 보면 뇌물 사건이 하나 돌아가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직권남용. 요게 이제 크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심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 비평. 박근혜 최순실 앉아 있는데 초라한 보통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가지고 있는 어쨌건 꼴 보기 싫지만 어쨌건 대통령으로서의 느낌이란 건 있었거든요. 근데 법정에 앉아 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나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그냥 심리나 정신 분석과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죄를 지은 거를 모르지 않고 그럴 텐데 그걸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말없이 그냥 담담하게. 근데 최순실은 굉장히 째려보면서 여전히 이제 뭔가 성격도 드러나고.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변호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뒤집기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나?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뇌물죄하고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하고 투 트랙으로 이제 쭉 가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단을 보면 크게 세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삼성 변호인단이 있고, 여기가 제일 세요. 돈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고, 네. 그리고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무더기로 변호인단이 있는데, 네. 각자 이해관계가 다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삼성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강요로 준 거다. 강요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거 달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준 거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요한 적 없다. 최순실이 사기친 거다. 요게 제일 좋은 결론이죠. 그러네. 나는 그냥 국정을 열심히 했고 전혀 몰랐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뇌물도 내가 안 받았고 그냥 최순실이 다 사기친 거다. 라는 거로 결론이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최순실은 사기는 무슨 사기? 사기 안 쳤고 기업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쫄아서 그렇게 한 거다. 난 달란 말 한 적 없다. 그렇지.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최순실한테는. 근데 여기서 미묘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상충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는 최순실이 사기친 거다라고 몰아야 되는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게 뇌물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신분범이라고 하거든요. 뇌물은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돼요. 일반 사람이 돈 받는 건 뇌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의 공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범이 돼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의 공범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만약에 뇌물죄가 아니라고 돼버리면 자기는 안 돼. 그러네. 그럼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법 적용을 다른 걸 한 거지. 잘못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순실이 알아가지고 중간에서 장난쳐가지고 사기친 거라고 되려면 사기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돼요. 제목을 바꿔야 돼.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바꾼다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수사도 그 방향으로 안 갔으니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친 게 되면 무죄가 날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희망을 한 가닥이라도 희망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 그렇죠. 근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사기로 변경이 되면 본인이 독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에서도 전면 계속 부인하면 무죄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뇌물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막 강요도 있고 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최대한 형량이 적은 뭐 이런 거는 되더라도 나머지는 좀 뇌물죄만은 나한테 적용이 좀 안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본인은 하고 있고 근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친 거고 이게 만약에 뇌물죄만 무죄를 받더라도 나머지 이제 무슨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문제가 삼아도 뇌물죄만 무죄를 받아도 형량이 많이 줄잖아요. 많이 줄고 정치적으로는 재개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막 언론 플레이를 할 테니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뇌물죄도 아니었던 거를 마치 뇌물이라고 막 나를 파렴치함을 안 들어가지고 엮었고 뭐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그나마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최순실한테 싹 다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옆에서. 오늘 보니까 쳐다도 안 보더만. 그러니까 서로 뭐.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다 한 거라고 몰게 되면 거기서 전략을 둘이 잘 말을 맞춰가지고 그래요. 내가 사실은 다 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공소장이 그럼 바뀌어도 뭐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모르겠으나 최순실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사기가 돼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둘 다 해버리면 그러면 아구가 안 맞잖아요. 서로 입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둘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최순실이 다 잘못한 걸로 몰아지려면 적어도 최순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 그렇게 강요를 했다. 그렇죠. 내가 다 얘기하고 내가 했는데 쟤네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라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바꿨거든요. 앞으로도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바꾸게 되면 논리적으로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성이 제일 유리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강요였고 네. 최순실이 윽박지른 것도 우리는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걸로 알아들어서 어찌됐든 나는 강요를 받아가지고 준 거다라는 걸로만 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빡빡한 빵빵한 변호인단이 잘 이제 막 그거를 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강요로 만드는 것이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삼성의 이익하고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나는 여기는 강요를 받았다 하는데 나는 강요를 한 적은 없으나 이쪽에서 잘못 알아들었고 최순실이 다 이 막 중간에서 펌프질을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삼성이 받아들이기에는 강요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약간 이익이 협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작전을 같이 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박 쪽하고 삼성 쪽은 공조할 여지가 거기 있다. 약간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다른 죄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증거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쉽게만 보자면 삼성 쪽이 주장하는 거하고 박근혜 쪽하고는 약간 그래도 뭔가 주고받거나 이렇게 좀 이 변호인단 간에 좀 이렇게 기대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좀 있다. 그런데 최순실 입장에서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걸 나 혼자 다 써?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 독박이야? 지금?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자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는 폈던 전략이 뭐냐면 재판을 분리해달라. 재판을 띄워달라. 같이 재판을 안 받겠다. 아, 삼성이나 박근혜 쪽이? 아니, 최순실이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이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같이 받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니 최순실이 다 한 거예요. 같은 법정에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욱해가지고 언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한 순간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호인단도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띄어야 돼. 그러니까 온갖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 재판을 분리해달라. 박근혜 재판 따로, 최순실 재판 따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안 먹혔어요. 그래서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해.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인 거라.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요?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거를 서로 거짓말 못하지. 지난번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재판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리하는 것도 피고인이랑 변호인 다 앉혀놓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다 이제 그때는 본인이 안 나와도 돼요. 저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변호인은 앉혀놓고 대신. 변호인은 와야 쟁점 정리를 하고 그때 또 검찰이 쭉 갖다가 놓은 증거들도 변호인 쪽에서는 그 부인할 수 있어요. 나 저거는 증거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를 해도 저거는 나 인정 못한다. 강요에 의해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저건 아니다. 그러면 불러야 돼요, 증인을. 그 다음 재판에 부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럼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증거는 어떤 거를 인정할 거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을 거냐. 혐의는 뭐 18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을 거냐. 재판은 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준비를 하는 재판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말로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준비하는 거기는 본인이 안 나와도 돼서 뭐 우병우가 이번 재판에 안 나왔네. 뭐 박근혜가 이번 재판에 안 나왔네 하는 거는 다 그 준비기일. 그럼 변호사들끼리만 쟁점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가르마를 다 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본 재판을 시작한 건데 그 본 재판을 준비기일 때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떼주세요. 둘이 분리해달라. 둘이 따로 떼서 해주세요. 라고 계속 재판부한테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본 재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 재판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할래요. 같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싫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아니다. 라고 이제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 건너갔어요. 그래. 재판을 떼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합이 어떻게 안 맞을지, 어느 부분에서 언니 왜 그래?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지. 그게 이제. 그거 약간 재밌다. 언니 왜 그래?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인데, 언니 왜 그래? 얘기가 나올 순간 끝나요. 거긴 뭐, 그냥 명백하게. 그렇지. 이건 다 부인하는데 말이 안 돼.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죽어 어떻게든 그것만은 하지 마라. 차라리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리겠죠. 근데 삼성은 굉장히 빵빵하고 법리적으로도 뭐 돈으로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묻어갈 여지가 있으니까 네. 변호인의 전략은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6개월만 넘기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풀어줄 수 있으니까. 불구속이 돼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뭔가 전략을 짜면 여지도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길게 지나가면 좀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집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 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동네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힘든 도곡동으로 이사를. 이재용 부회장은 기소 일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6개월일 기간이 짧겠네. 짧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한 검찰 입장에서는 쟁점이 워낙 많으니까 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기서는 약간 지금 변호인 측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된다. 시간을 쭉쭉 끌어가지고 구속 만료기한을 지나면 나온다. 그러면 나오면 안에 붙잡혀 있는 지금보다는 낫다. 뭐 그게 나온다고 해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단합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전략은 하여튼 최대한 시간 끌기. 삼성이나 박근혜 변호인이나 똑같겠네요. 시간 끄는 걸로. 뭐 네. 둘 다 불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이제 포인트인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네. 검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유가 뭐냐 이제 뭐 그때 분석도 했는데 네. 그럼 이거 재판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친 게 굉장히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앞두고 요걸 앞두고 윤석열이 거기 없었으면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죠. 왜냐면 이거를 꿰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크게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세 구다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우병우가 황제 수사 받을 때 예전에 그 작년 11월 정도에 그 검찰에 이영렬 지금 저 부산 서울중앙지검장 네, 내려가신 분 내려가시고 만취하시고 막 그 이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네. 뭔가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특수본을 꾸려서 이제 수사를 했던 게 한 번 있고 그러다가 특검이 구성되면서 다 넘어가서 특검이 기소를 한참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못하고 다시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 특수본이 한 번, 특검이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검찰이 한 번. 근데 여기 주체가 다 다르니까 적용한 죄목도 조금씩 다르고 뭐 이렇게 사건이 이제 쭉 뒤 후반부로 가면서 좀 더 세게 이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온도차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고 막 달라요. 막 섞여 있다고. 근데 이게 재판에서는 그냥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구가 좀 안 맞거나 선우가 안 맞거나 나와서 뭔가 진술이 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아구가 틀어지면 변호인 측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시간도 벌고 뭔가 아구가 안 맞고 그러면 안 맞는 거를 가지고 법원이 적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윤석열 지검장은 특검에서도 일을 했고 검찰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아구를 딱 맞출 수 있는 장본인이네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네. 최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공소유지. 네. 공소유지라는 게 재판을 잘 해서 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행위, 그러니까 재판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거를 하려면 검찰 수사 전에 있던 것도 꿰고 있어야 되고 특검이 또 쭉 수사를 했던 방향도 꿰고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와서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것들이 다 넘어가서 매일매일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쭉 꿰고 있지 않으면 지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금 시간 벌기만 하면 훨씬 유리한 변호인들과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꿰고 있는 사람이 뭔가 지적을 하고 쭉쭉쭉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에 윤석열이 간 거는 삼성이나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수예요. 그러네. 네. 야, 이게 뭐 검찰개혁 수만이 아니라 요 적폐세력 청산 그중에 이제 박근혜 게이트 요거를 위한 그런 수네요. 그 임명이. 그렇죠. 요거 그럼 우리가 쟁점을 지켜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또 검사가 정리하는 거야?
이거 옛날에 내가 목소리 왜 그래? 박현정 따라하는 건데 사실은 변호인 쪽에서 어떻게 시간을 지원하느냐. 그렇죠. 그 스킬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킬들을 어떻게 윤석열이 무력화하느냐. 그 두 가지를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냥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쭉 보시면 시간 끌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얘기인즉슨 6개월 동안을 넘겨서 그 뒤에 풀려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풀려나면 훨씬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가지고 시간을 끌려는 변호인과 요거의 궤를 잘 잡고 아예 택도하지 마세요. 요건 요럴 거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그거를 부수면서 쭉쭉쭉 빨리 치고 나가는 윤석열 팀과 그 둘의 굉장한 수싸움이 그 공방전이 저희의 관람 계속 포인트. 이어질 겁니다. 흥미진진한데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 이런 거보다 일단 닭 좀 시킬까 우리?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 역시 이래서 김프로 하는 거야. 역시 검찰 얘기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 그럼 아까 이제 그걸 떼달라고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 요 뉴스는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네? 공소장.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 이게 뉴스에 한참 일본이라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판을 떼야 된다라는 뉴스가 한참 나왔었어요. 공소장은 어떤 본질이 하나여야 된다는 이런 주의인 거죠. 최순실은 특검이 공소를 냈고 박근혜는 검찰이 공소를 냈으면 두 개를 따로 분리해야지 왜 두 개를 같이 해?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맞았어? 검사가 공소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냐면 법원에서는 판사들한테 예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공소장에 딱 공소를 제기한 그것만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다른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지 않고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재판의 대원칙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것도 있고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것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달라졌는데 그러면 지금 먼저 특검이 기소를 막 해가지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쭉 진행돼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도 지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주체가 기소를 한 건데 시간 순서상 이미 쭉 진행되어 온 최순실 이런 내용을 이 박근혜 대통령 거에다가 같이 재판을 받으면 아까 얘기한 예단을 갖게 하는 기록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원리 원칙상으로 보면 요만큼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이 분분하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이제 다수로는 그게 주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켜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재판에 넘어와서 준비 기일 때는 본재판 때 그러면 재판부가 논의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이걸 좀 받아들여서 분리되면. 근데 안 됐다는 거잖아.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쟁점이 대부분 다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근데 결정 났으니까. 유감 표서 뭐해, 바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걸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발끈하는 제스처를 한번 취하긴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약간의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접었어요. 접었는데, 그러니까 남은 수가,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얘기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밝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성에게 어떻게나 조금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면 그 수밖에 다른 수가 남은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건 강요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뇌물죄로 의율이 됐으니까 거기는 깨질 수도 있죠.
그냥 무죄가 나오는 거야. 그냥 무죄로. 네, 왜냐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사기죄를 건 거야. 그거 쭉 받았는데 야 이거는 사기죄는 아닌데?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건 살인 확인했지만 사기친 건 아니잖아. 아니 너는 살인을 적용해야지. 얘는 사기를 적용하면 안 된다. 공소 제기를 잘못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그걸 중간에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재판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판장이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는 검찰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뇌물죄로 걸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한 그거는 뇌물이 아니었고 강요였다가 되면 무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지켜볼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 끌기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 시간 끌기를 위해서 어떤 초식을 쓰는지를 보시는 게 얘들 요거 시간 끌려고 또 요런 초식까지 쓰는구나. 나오는 걸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AS를 또 해야 되겠다. 한 달 정도 뒤쯤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가장 핫하게 바라봤던 거는 혹시 분리가 될 것이냐. 그걸 이제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예상했다시피 그건 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같이 갑니다. 야, 요거 근데 재판이 되게 많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하고. 그러면은 재판 방청 신청을 매번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 매번 할 수 있죠. 그거는 한번 가볼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갈까, 그냥? 그렇죠. 가서 제비 뽑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재판이 많으니까. 매주 있으니까. 당첨 확률이 좀 될 것 같은데? 정치는 놀이다. 우리 재판 가서. 그리고 재판정 안에서 녹음이나 촬영은 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하시면 잡혀갑니다. 지금같이 예민한 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으니까. 구경 간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혹시 뽑히시면.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다들 째려보면서. 김프로쇼 식구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 재판은 이제 과열이 됐을 테니까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계속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테니 나중에 시들해진 데는 한 번씩 가가지고 인증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달 뒤쯤부터는 막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안 몰릴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때부터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종종 이재용도 보고. 그렇지. 품평도 하고. 최순실도 보고. 내가 멀쩡하구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 저희가 진행 상황은 하여튼 체크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두 관전 포인트를 놓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언니 그게 아니잖아. 아니 다 죽어. 다 죽어. 이런 얘기가 어느 포인트에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될 수 있다.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 우리 정말 김프로는 우리의 공공재야. 그렇지. 저 입을 보호해야 해. 자, 입을 보호하는 방법은 광고주 여러분. 광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대략적으로 전문성 1도 없이 훑어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공장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뉴스룸이랑 뉴스공장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런 데 가서 보시고 변호사님들 나오시고 뭐 많이 있잖아요. 전문성 1도 없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큰 흐름 잡는 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